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함께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3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배소영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с вами снова я, Хан Нелли, и сегодня мы проходим 13-й урок под названием «Надежды». 네, 오늘은 제13과 희망 단원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은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의사로 되고 싶었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선생으로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었는데요.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꿈을 이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생각하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희망과 꿈에 관한 어휘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희망이나 꿈은 미래에 대한 기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니면 미래에 되고 싶은 것, 이런 것도 희망, 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휘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희망 아니면 꿈을 키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희망을 가지다, 꿈을 가지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자, 여기 꿈을 펼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래에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희망이나 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 키우다는 크다라는 동사, 즉 커지다, 자라다라는 동사의 사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만들다, 크게 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을 어떻게 키울 수가 있나요? 실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꿈을 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강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학교에 들어가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꿈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꿈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꿈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꿈을 펼쳐 보일 수가 있는데요. 꿈을 펼치다라는 것은 나만이 갖고 있는 꿈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펼치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꿈을 이뤄서 다른 사람 모두가 제 꿈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펼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한국어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면 실제로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꿈을 펼쳤다, 꿈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제 희망과 관련된 어휘들인데요. 이 희망은 장래 희망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미래의 가능성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희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희망이 보이다라고 하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수가 되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노래를 잘해요. 그러면 가수가 될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희망을 잃다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잃다는 가지고 있는 꿈이나 희망을 잃어버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결국에는 희망을 잃게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희망사항과 장래 희망이라는 명사도 같이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희망사항은 쉽게 말하면 원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은 제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단지 제가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장래 희망은 미래에 되고 싶은 것, 미래의 꿈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한국의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요즘의 초등학생들은 장래 희망의 1위가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수나 영화배우가 되고 싶은 아이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만큼 텔레비전에서 아이들이 보는 직업이 연예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표현들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공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실제로 펼쳐 보이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성공을 거뒀다. 아니면 꿈을 이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원하던 것을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공적이나 대성공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가수가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이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됐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대성공은 이 대라는 것이 아주 크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대성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공한 것이죠. 아주 성공을 했다. 이럴 때 대성공을 거뒀다. 아니면 대성공이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성공 관련 어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어휘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Итак,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лов, которые вы уже прошли. Итак, у нас на выбор слова «송골 빌다», «대성공», «장래 희망» и «희망이 보이다».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송골 빌다» — это молить об успехе, ну, в значении хотеть успеха, желать успеха. «대성공» — это огромный успех. «장래 희망» — это надежды, здесь надежды на будущее. И «희망이 보이다» —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надежда видна. Вот еще немножко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и можно достигнуть успеха в этом значении. Итак, в первом примере у нас 초등학교 때 나의 сюда подходит больше всего 장래 희망. 장래 희망은 선생님이었다. То есть, когда я был учеником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моей надеждой на будущее было стать учителем. То есть я хотел стать учителем. 열심히 하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То есть ты сейчас стараешься, поэтому мечта твоя реализуется.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이 분야에서 대성공을 하고 싶다. Я приложу сейчас все усилия и стану успешным в этой области. То есть хочу добиться огромного успеха в этой области. И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И сегодня первая форма у нас на изучении это от асмен чекета, которая имеет значение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Было бы так хорошо, если бы что-то. Послушайте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내일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일이라고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내일이라는 걸 보니까 이것은 미래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날씨가 좋다잖아요. 그래서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날씨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희망만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얻었으면 좋겠다를 사용해서 자기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at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t은 과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상태를 의미하는 완료를 의미하는 a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을 표현하는 문법과 함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께 다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Итак, эта форма выражает надежду или желание о том, что было бы хорошо, если в будущем бы что-нибудь случилось бы.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в суффиксе «от» или «от» выражает не прошедшее время, а совершенность действия глагола, то есть его совершенный вид. Было бы так хорошо, если бы завтра была бы хорошая погода. 네, 이제 다음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예문은 대화문인데요. 선생님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내일이 크리스마스네요. 오늘 밤에 눈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밤은 지금 말하는 시간에서보다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눈이 오는 것 역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얻었으면 좋겠다를 사용해서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얻었으면 좋겠다는 다른 의미로도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선생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제 방이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네, 방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제 방은 어떤 상태일까요? 제 방이 아주 좁은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얻었으면 좋겠다를 사용해서 현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지금 방이 굉장히 좁아서 그것이 넓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이 더러운데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 얻었으면 좋겠다는 의세요의 의미가 되죠. 청소를 하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할 때도 얻었으면 좋겠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세요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함께 얻었으면 좋겠다의 예문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친구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오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왔으면 좋겠다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먹다, 살다,
넓다, 따뜻하다 이렇게 동사와 형용사를 사용해서 얻었으면 좋겠다의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다 만들어 보셨나요?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먹다입니다. 아이가 밥을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께서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Было бы так хорошо, если бы ребенок бы хорошо ел. 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살다인데요. 부모님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역시 어떤 의미인가요? 네. Было бы так хорошо, если бы я жил бы вместе с родителями. 네,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넓다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방이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예문인데요.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Было бы так хорошо, если бы моя комната была чуть более большая.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따뜻하다 역시 형용사죠. 날씨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의미인가요? 네. Было бы так хорошо, если бы была бы теплая погода.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법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Итак, у нас вторая форма – это ын, нындамен, который выражает предположение и указывает на условия действия. Послушаем примеры от Сонцаним. 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키가 더 크다면 농구를 잘할 수 있을 텐데, 자, 여기 을 텐데는 을 것이다, 추측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 농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키가 크다는 조건에서 농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현재 사실은 어떨까요? 키가 클까요? 아니면 키가 크지 않을까요? 네, 현재 사실은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구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큰 키입니다. 그래서 큰 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농구를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고 있죠? 키가 크다면 농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조건에서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읊는 다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한다면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열심히 공부했을 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만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조건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요.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조건에서만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께 다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Итак, это окончание имеет смысл «если». Вот если что-то там, то только при таком условии возможна вторая часть. То есть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если только мы будем учиться усерднее, чем мы учимся сейчас, вот только при таком условии мы сможем нормально сдать экзамен. 네, 이제 선생님하고 함께 예문 만드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다를 사용해서 예문을 만들 건데요. 선생님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가 온다면 여행은 다음 주에 갑시다. Если пойдет дождь, давайте перенесем, давайте поедем в наше путешествие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네, 좋아하다, 아프다, 어렵다, 재미있다 이렇게 동사 형용사를 사용해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좋아하다입니다. 좋아한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해 보세요. 네, 선생님께 의미를 설명을 듣겠습니다. Если ты его любишь, то тогда лично признайся ему. 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프다인데요. 아프다면 오지 않아도 돼요. Если ты больна, тогда можно и не приходить. 네, 이제 세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렵다입니다. 어렵다면 공부를 해야죠. 선생님께 의미를 듣겠습니다. Если тебе сложно, все равно надо учиться. 네, 이제 마지막 예문입니다. 재미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Если тебе интересно это,
Вот при этом случае тогда посоветуй это кому-нибудь. 네, 여러분, 문법 연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말하기를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친구와 함께 자신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하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나 씨가 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유나 씨의 장래 희망은 의사입니다. 유나 씨는 왜 의사가 되고 싶나요? 여기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아픈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이유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희망을 표현하는 그런 문법을 공부했죠. 그래서 여기 희망을 표현할 때 어다 쓰면 좋겠다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의사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봉사활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든 대화문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나 씨는 장래 희망이 뭐예요? 저는 앞으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한다면 유나 씨는 꼭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꼭 꿈을 이뤘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이 보신 대화문 영상을 이제 글로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예스볼 씨입니다. 유나 씨는 장래 희망이 뭐예요? 장래 희망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요. 장래 희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되고 싶은 것을 의미하죠. 자, 이제 유나 씨의 희망이 뭐였죠? 저는 앞으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장래 희망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으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앞으로는 방향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시간의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나 씨가 희망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다 쓰면 좋겠다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제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있어요. 아까 봉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 봉사라는 것은 여기 아픈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이런 걸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지금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한다면 유나 씨는 꼭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여기 다면은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하면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꼭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역시 여기에서도 희망을 표현하는 문법이 사용됐죠. 그래서 예스볼 씨가 유나 씨가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유나 씨는 장래 희망이 뭐예요? 저는 앞으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한다면 유나 씨는 꼭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꼭 꿈을 이뤘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상황을 바꿔서 대화문 만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나 씨의 희망인데요. 마지나 씨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아래 나와 있죠. 사람들에게 피아노 연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이기 때문에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나 씨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나와 있는데요. 날마다 피아노 연습을 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네,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대화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스볼 씨하고 마지나 씨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마지나 씨가 되어서 여러분의 희망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나 씨는 장래 희망이 뭐예요? 그래요? 그 꿈을 위해서, 그럼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한다면 마지나 씨는 꼭 좋은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꼭 꿈을 이뤘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나 씨의 장래 희망을 물어봐야겠죠. 마지나 씨는 장래 희망이 뭐예요? 아까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아노 연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기 때문에 역시 얻었으면 좋겠다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스볼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이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날마다 피아노 연습을 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려주다가 사용됐죠. 그래서 들리다라는 사동사에 어와 주다를 붙여서 들려주다라고 지금 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한다면 마지나 씨는 꼭 좋은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면 을 거예요. 이런 조건이라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꼭 꿈을 이뤘으면 좋겠네요. 역시 지금 예스볼 씨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화문 연습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읽기를 공부하시겠습니다.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чтению.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текст на странице 224. И прочитаем там текст и посмотрим диаграммы про опрос студен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их мечтой детства. Кем они стали быть. Итак, 66% из работающих студентов ответили, итого 합니다. Это ответили, что они сейчас выбрали ил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готовятся к профессии, не связанной с их надеждами на будущее в детстве. То есть 장래 희망 – это то, кем они хотели стать в детстве. Кроме того, помимо этого, 23,7%, всего лишь 23,7% из отвечающих студентов сказали, что они до сих пор помнят свою мечту со школьной скамьи. При этом 9,6% отвечающих сказали, что они даже уже совершенно и не помнят, кем они вообще хотели стать в детстве. Угу. В связи с этим возникает такая мысль у этого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пишет этот текст, что это молодежь, которая потеряла свою мечту. 꿈을 잃은 젊은이. Итак,
когда посмотришь на людей, Помен, вот когда посмотришь на людей,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в мире, которые добились, 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обиться своего желаемого, то есть реализации своей мечты, они неустанно работают, без отдыха работают. И тогда понимаешь, что это не просто кум, то есть химан это не просто кум. Потому что кум – это мечта, а химан – это больше надежды. Надежды на будущее причем. Скажите, насколько мы можем с детства наши детские мечты реализовать? И для этого бросьте вызов.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Еще пока не поздно. А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те на график внимательно, сравните с текстом и подумайте, насколько ваша мечта реализовалась. 네, 오늘은 설문조사를 활용한 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라는 것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설문조사는 자기가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고 그 질문한 결과를 퍼센트나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설문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조사 주제는 아이들의 장래 희망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아이들의 희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초등학생 35,000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쓰기를 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여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초등학생 35,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렇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 무엇으로 나타났다. 1위가 연예인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설문조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결과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위가 연예인으로 나타났고요. 2위, 3위, 4위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자, 이런 순위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아래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응답자 중 52%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고, 이제 응답이라는 것은 대답하다하고 같은 뜻인데요. 질문에 대답한 사람, 그러니까 응답자가 되겠죠. 응답자 중 52%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위, 3위, 4위를 붙여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위는 선생님, 4위는 의사, 3위는 의사, 4위는 사업가와 운동선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 결과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지금 요즘 아이들의 이 희망사항이고요. 과거 아이들의 희망사항도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과학자, 의사,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대답한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요즘 아이들과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과거와 비교를 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들을 사용해서 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된 쓰기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넬리 선생님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Сегодня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лексику по теме надежды или мечты. Прошли с вами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окончания ad осмен чакетта, выражающие надежду. Было бы хорошо, если. Прошли окончание ын, нен, дамен, выражающие предположение какой-либо ситуации и указание на действие, указанное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네, 오늘은 제13과 희망 단원을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장래 희망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처럼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